태어나기는 여기 당진읍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진이 사교천, 성문방조제, 대호방조제가 차곡차곡 바뀌어가면서 이 물을 대하던 그런 우리 당진 주민들이 삭막하게 변해버린 세상 속에 살게 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미술관이 깜빡 졸고 있습니다. 번잡한 도시에 소음이 채 닿지 않은 곳. 나무들도 조용히 계절의 끝을 준비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계절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해 고마움의 헌사를 하기 좋은 때라고. 이제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쉬운 게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 옷을 입었다가 이제 옷을 벗는 시기인데 그 아름다움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가지가 보일 때. 그런 또 내년을 준비한다는 어떤 그런 기약도 있고 그래서 아주 섭섭하지만 또 굉장히 또 내년이 또 기대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가 당진 시골 마을의 미술관장이 된 지는 벌써 10년. 계절에 취해 시간이 그리 오래 흘렀는지 통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계절보다 그를 더 즐겁게 하는 건 먼 걸음 마다않고 미술관을 찾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하늘, 나무, 요거는 고양이, 아이고 잘 맞추네. 얘는 새야. 응? 새. 옛날에 여기 초등학교였었는데 여기 시골이어서 학생들이 다 서울 도시로 가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져가지고 여기가 그냥 학생이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았어. 여느 미술관과 느낌이 좀 다르다 했더니 그런 연유가 숨어 있었군요. 폐교를 미술관으로 만들기까지 박기호 관장과 아내는 숱한 고민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본래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미술가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정착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프랑스에서 와서 저희가 막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큰 작업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고향에 농협창고나 아니면 이런 폐교 아니면 옛날 교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다닌 편이었어요. 사실 전국에 있는 폐교를 다 알아봤어요. 많이 알아봤고 또 고향에 있는 폐교도 많이 알아봤는데 여기가 또 내가 살던 곳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폐교가 돼 있었고 돌아보니까 요 정도면은 내가 작업하기가 딱 좋은 공간이다. 봄이 되면 엄청나게 꽃이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려요. 여기를 꼭 들려서 봄에 이제 멀리서도 흔히 꽃이 펴 있으니까. 이게 내가 혼자 즐기고 여기서 가꾸는 공간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공간은 그 안에 깃든 사람을 담는다고. 만일 그가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또 이 폐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긴 어떤 풍경으로 남았을까요? 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가을에는 저쪽에 단풍나무를 심어야지 봄에. 그래서 저쪽에 붉은색이 오게 하고 또 저쪽에는 무슨 색이 오게 하고 해서 그냥 커다란 그 캔버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있고 낙엽 하나도 또 어떤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뽑거나 함부로 치우지 않고 늘 우리 정원에서 같이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물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전부 다 소중한 것들이죠. 사실 굉장히 어디 도시 속에 가면 삭막하고 또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이렇게 어떤 사색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본래 어릴 적부터 이런 숲을 좋아하고 뭐 바다를 좋아하고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던 편이어서 이런 공간에 오게 된 것 같아요. 푸른 바다를 좋아하던 소녀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20대 이른 나이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랜 꿈이었던 프랑스 유학을 마치자마자 호련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개발이라는 이름에 떠밀려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흔적을 쫓고 그 안에 배어있는 촘촘한 삶의 이야기를 기억해왔습니다. 예술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말이죠. 정원은 옛부터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듯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해서 지친 일상에 뭔가 치유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버드나무들은 성문방조제에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이 작품의 색감이나 또 형태에서 많은 에너지를 느끼실 거예요. 살아있는 형태의 정원도 많은 위로가 되지만 이렇게 작품으로 작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원 속에서도 큰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조제 건설 현장에서 밑동이 잘린 채로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던 버드나무. 박기호 관장은 쓰러진 나무를 데려와 수년간 말리고 다듬어 새로운 활기를 입혀줬습니다. 나무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작품이 됩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인데요. 100년이 넘은 옛 소금 창고에 새 숨을 불어넣어 멋진 창작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기호 관장은 이곳을 젊은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으로 선뜻 내주기도 하는데요. 나비야, 힙합. 오소미를 봐야 되는데 오늘.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소금 창고에서 함께 작업을 했던 작가들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고양이들이랑 진짜 많이 친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사실 그냥 혼자 있으면 너무 넓고 조금 쓸쓸하잖아요. 근데 쟤네가 그냥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이렇게 야옹야옹 하면서 좀 그러면은 가서 밥도 주고.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업실 왔을 때는 벌레들부터 해서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채광 자체가 작업할 때도 너무 좋았고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제일 좋아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선풍기 바람이랑 진짜 자연풍으로 견뎌냈죠. 지난 5월 5명의 젊은 작가들이 당진의 폭우를 주제로 한데 모였습니다. 바로 박기호 관장이 매년 진행해왔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유망한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민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전시입니다. 지난 5개월 작가들이 만난 당진의 폭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익명의 연인이었어요. 한 남자분께서
하는 여자분께 이곳은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야. 저긴 예전에 섬이었어. 지금 봤을 땐 산이지만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의 풍경들이 이미 어떤 산업화나 혹은 간척으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고 또 내 기억과 달라져 있는 모습들 이번 작업을 보시면은 뭔가 우중충한 듯한 느낌을 좀 더 표현을 했어요. 뭔가 비가 내려서 다시 바다가 될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한다든지 내 기억에 내 것이 사라져버린 어떤 풍경에 그 잠식돼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같이 표현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들이 한편으로는 간척으로 인해서 침범되지 않았나. 사라진 폭우들. 하지만 사람들 속 기억의 파도는 여전합니다. 일단 폭우를 떠나온 사람들에서 시작을 해서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조금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고요. 판타지적인 제 상상을 가해서 약간 신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꿈속을 통해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면을 그렸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산이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에 뛰어놀던 당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조금이나마 작품을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 폭우가 이랬대라면서 조금 폭우에 관심을 갖고 좀 뭔가 이야기들을 찾아본다거나 관심을 좀 갖게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폭우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특히 달과 태양의 그런 만유 인력에 관한 자연적인 현상 자체가 이 서해안의 되게 큰 특징이 아닐까. 달의 그런 표면을 이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차용을 해와서 떠나간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나 모습들을 달의 비유를 좀 해봤고요. 폭우가 이렇게 안개 속에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은 다시 그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당진의 폭우와 닮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폭우와 안개, fog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뜬 어스름달 속엔 폭우 사람들의 지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당진의 바다는 거센 세월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서해 특유의 구불구불하던 리아스식 해안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반듯한 직선이 됐고, 수많은 갯생명들을 포근히 품어줬던 갯벌 역시 옛 모습을 잃고 황폐한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작가들은 옛 사진들을 보고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된 폭우의 기억들을 찾아 긴 시간의 그물을 펼쳐냈습니다. (10년) 전 당진 바닷가에 작업실을 꾸린 한지민 작가. 당진살이를 택한 것엔 바다를 향한 막연한 낭만이 작용했죠. 하지만 그녀가 기대하던 바다와 당진의 바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들마다 인물이 바다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물과 바다 사이에 벽이라는 장치가 항상 등장을 해요. 그 벽은 제가 바다로 나갔을 때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바다가 저에게 거리를 두는 느낌? 바다 너머에 뭐 아름다운 뭐 그런 자연의 풍경 이런 걸 생각하다가 당진이 유독 수평선 너머로 공장들이 줄지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공장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들 이런 것 때문에 이질감을 굉장히 느꼈던 내가 생각했던 바다랑 정말 다르다. 저는 제 발이 젖지 않을 때까지만 바다에게 다가갈 때 자연과 나 사이에도 거리감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느 일정 선 이상을 허용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벽을 통해서. 그는 바다와 사람 사이 영 좁혀질 수 없는 아득한 거리가 있다 말합니다. 어쩌면 그 거리감은 세월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진이 고향인 인주리 작가는 누구보다 바다와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은 밀물과 썰물에 떠밀려온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 같습니다. 제가 집 앞에 자주 가던 바다는 지금 성문 방조제가 생기면서 바다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당진 거기가 바다가 막히면서 산업단지로 변해 있고 그래서 제가 알던 바다는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작업을 했을 때 근처의 해안가를 돌면서 다시 그 당진 바다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었고 당진 바다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옛날 바닷가가 떠오르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마냥 아쉽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옛날 바닷가의 풍경이 떠오르는 거는 사실이죠. 바다에서 주워온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인주리 작가. 그는 이 작업을 물건의 마지막을 기억해주는 영정사진이라 부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갔다 오면은 어떤 바닷가에 갔다 온 상징이 될 만한 작은 돌멩이나 조개 껍질들을 주워서 집에 돌아오곤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파편들이 해안가에 버려진 것이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관심을 두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쩌면은 인간하고 겹쳐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안 된 마음, 쉽게 얘기하면 안 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영정사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정물의 마지막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그 정물의 배경도 그 정물하고 잘 맞는 배경을 선택하는 거고 색감도 그 정물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잘 비춰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찍긴 하죠. 제 몫의 쓰임과 생명을 다하고 버려진 물건들. 그는 그렇게 쓸모없어진 무용한 것들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어쩌면 개발과 발전, 효율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아닐까요? 작업을 하면서 그 옛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앨범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앨범 보는 도중에 아버지가 찍어주신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용무치에서 오빠랑 둘이 큰 목선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빠가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시던 그것도 다시 떠올랐고 제가 사진을 아버지한테 배우고 또 전공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족 사진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영정사진을 찍어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그런 정물에 그런 것들이 투영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작업을 할수록 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당진에서 작업을 하고 당진 포구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시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발견한 기억의 파편은 그녀 말대로 아름답습니다.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소금창고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여름 각자의 방식대로 기억한 포구의 모습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달이 이렇게 바다에 비치는 모습도 되게 몽환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꼭 태양, 석양뿐만이 아니라 밤바다에 대한 그런 매력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밤 12시 넘어서 우리 같이 만났던 그 마산 방조제를 갔는데 까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안개바다 이런 느낌 속 그 몽환적인 그 배경에 형체가 불분명한 이 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너무 그림 같아서 이걸 언젠가는 작업에 담을 수도 있겠다. 작가가 사실적으로 그려도 굉장히 그건 처음 보는 장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정리돼 있고 아주 단초로 매력이 밤에 진짜 멋있어요. 네. 그 변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현재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곳을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바다를 근거로 해서 살았던 당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다른 데보다 2배의 수확이 있었어. 2배, 3배. 바다가 막혀가면서 사람의 생각도 가난해지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해졌어.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세월은 풍요의 추억을 남기고 쓸쓸히 떠났습니다. 박기호 관장은 더 늦기 전에 사라진 포구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포구들을 기억하고 기록해내는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 바로 요 밑에만 봐도 개가 수만 마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수만 마리가 보이는데 이 바닷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관찰하고 뛰어다니고 항상 이렇게 바다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살았었죠. 예,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어도 우리 어렸을 때 이 바닷가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어요. 그런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다시 그런 시기가 왔으면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삶이 힘들어도 바닷가 갯마을에선 늘 훈훈한 정과 사람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사라진 포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다고.